저 오빠들 이상해. Jackpot, the seventh album, 7 members and 7 seasons represented. Pop time, check it out. 시야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너그럽게 살면서 대박을 노린다면 어린 반푼어치. 우린 운명의 주사위를 던졌고 한치 요차도 용납 못했지. I do what you die 살았어 나 빈탄 턱시도와 브랜드 수 협의소와 웰빙 굿 근사하게 외출 준비 눈 떠보니까 꿈이야. 난 지금 레이스 중 내 출세가 남에겐 뱅뉴스. Keep running running and running running and 박진감 있게 I'm on my way 먼저 가실게. 처음엔 다들 혀를 차고 어리석다 해 나도 노래해 이들아 대체 파이트 넘치게 대창해라 We had the jackpot baby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오늘 오프닝에 틀어드린 블락비 잭팟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거창하게 세웠던 계획들을 보면 괜히 웃음이 나오기도 하는 요즘인데요. 모두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뭘 그리 욕심이 많았던지. 달력 첫 장을 넘겨보면 과거의 내가 웃기면서도 기특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끝이 없는 욕심이 무조건적인 실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매년 귀여운 욕심을 동력으로 또 한 번 한 해를 살아갈 열정을 얻으니까요. 넘어지고 비워두는 게 모두 실수는 아니잖아요. 적당한 여유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기대한다면 언제든 찾아오는 게 행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헛헛한 연말을 행복하게 채워줄 서라운더들의 슬기로운 문화생활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현 작가. 저는 콩디. 저는 명디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으로 DJ로 녹음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늘 글만 쓰다가 여기 DJ석에 앉으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너무 신나는데요? 네, 또 마침 대타를 뛰는 날이 문화생활 녹음 날이라 더 행복해 보여요. 또 주연 작가님이 문화 전문이시잖아요. 아, 콩디. 오늘만큼은 저희가 주현 작가가 아니라 또 DJ 명으로 불러드려야죠. 저희가 회식에서 다양한 주현 작가님의 DJ 후보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콩디의 의견이 채택이 돼서 하나의 DJ명을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현 작가님의 최종 DJ명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콩디가 추천해준 거긴 한데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머리가 뽀글머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름을 따서 뽀디 하겠습니다. 네, 역시 뽀디 잘 감기고 좋네요. 그럼 오늘 하루는 뽀디로 부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제가 슬기로운 문화생활이라는 주제인데 사실 이 문화라는 키워드가 범주가 엄청 넓은 것 같은데 우리 두 DJ들은 문화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문화. 되게 면접 질문 같은데요. 그렇죠. 어렵죠. 저는 뭔가 문화하면 문화생활 이런 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는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프리스타일 대답. 뽀디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문화에 대해서 막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사회문화 과외를 했거든요. 근데 다들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거기에 좁은 의미의 문화랑 넓은 의미의 문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넓은 의미의 문화가 전체적인 생활 양식의 총체?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저도 그냥 그 정도로 문화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 되게 학문적인 대답이다. 그러면 문화하면은 또 노래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다들 좋아하는 노래 장르나 가수 같은 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뽀디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노래 좋아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노래 취향이 좀 보부상이라 엄청 옮겨 다니거든요. 근데 요새는 또 다시 힙합으로 돌아와서 힙합 중에서도 하이퍼팝이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에피라는 래퍼를 자주 듣습니다. 네, 에피? 네. 오, 콩디 들어본 적 있어요? 완전 처음 들어봤어요. 다음에 한번 이 대본 쓸 때 한번 넣어주시면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주로 K-팝, 러닝 뛸 때 듣기 좋은 노래 위주로 좀 찾아 듣는 편인데
그리고 저는 계절별로 노래를 좀 바꿔 듣는 거 좋아하거든요. 봄에 듣는 노래, 뭐 가을에 듣는 노래. 네, 사실 저는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겨울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또 한 달 뒤에 또 크리스마스 캐롤 관련된 플레이리스트들을 좀 벌써부터 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콩디는 어떤 노래 좋아해요? 저는 좀 장르적으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국내 인디밴드 음악을 되게 좋아했는데요. 명디 말에 공감하는 게 저도 계절별로 찾아 듣는 노래가 되게 다른데 특히나 여름 노래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여름 노래. 그러면 지금까지 음악 얘기해봤는데 저희 중에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던 트로트. 또 요새 한국이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트로트 다들 좋아하시나요? 아, 트로트. 뽀디는 좀 좋아해요? 사실 집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자주 그 트로트 프로그램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틀기 시작하시면 저는 이제 방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는 편입니다. 같이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결말이 이상하다. 좋아하지 않아서. 굉장히 불속성 효자네요. 아무튼 그렇게 보면 되고 저도 개인적으로 트로트 세대가 아니라 불호인데 할머니가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보기로는 손주들 사이에서 효도하는 법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세요, 콩디? 뭘까요? 나는 연기? 뭘까요? 저는 그런 임영웅이나 이런 송가인님 같이 맞아요, 되게 맞아요. 핫한 스타들의 그런 트로트 스타들의 콘서트 티켓팅을 해드리는 게 또 효도라고 들었습니다. 진짜 정확한 게 요즘에 이런 티켓팅이 뭐 악동 뮤지션 같은 저희 세대 가수들보다 훨씬 티켓팅이 힘들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또 효자 명진 DJ로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꼭 티켓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락이나 국힙처럼 또 최근에 쇼미더머니 몇이 나온다고 하죠? 12가 이번에 12번째 나온다고. 시즌? 네. 와, 12번째 시즌이 나온다고 하고 아무튼 이런 좀 호불호 갈리는 뭐 락이나 국힙 이런 장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잘 수용을 하시나요? 콩디 먼저 얘기해 볼까요? 와, 일단 쇼미가 벌써 12위까지 진짜. 나왔는지 몰랐는데 와. 저는 한 중학생 때쯤 동생이 쇼미 7에 되게 과몰입해서 강제로 되게 열심히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 뽀디는요? 저는 락 중에서 약간 하드 메탈 같은 락 있잖아요. 음. 그것만 빼면은 락 장르 자체는 좋아하는 것 같고요. 어. 밴드 노래들도 엄청 좋아하고 그리고 서라운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또 힙합은 저의 소울이기 때문에 항상 챙겨 듣는 편입니다. 콩디 힙합 하면 뭐다? 뽀디? 감사합니다. 잘 받으셨네요. 뽀디 쇼미더머니 12 지원 안 하셨나요? 근데 저는 이제 민간인이기 때문에 아쉽다. 그러면 이렇게 또 힙합, 국힙 뭐 이런 거 말고도 또 클래식도 솔직히 요즘 저희 세대가 막 엄청 즐겨 듣는 노래는 아닌데 뽀디는 락도 좋아하고 힙합도 좋아하는데 클래식도 좋아해요? 사실 클래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클래식을 엄청 많이 들으셔서 약간 어깨 너머로 들은 정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명디는 어때요? 저는 예전에 바이올린을 좀 했어가지고 제가 오케스트라를 막 하는 중학교 때 이때는 좀 제가 한 거 위주로 들었는데 요즘은 잘 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콩디는 좀 듣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좀 가사 없는 음악이 듣고 싶을 때 있잖아요. 뭐 평정심을 찾기 위해서라든지 그럴 때 가끔 듣는 것 같아요. 또 노래 다들 어떤 어플로 듣는지도 좀 궁금한데 저는 일단 사과뮤직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일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사과폰 쓸 때부터 예전부터 써가지고 좀 다른 걸로 옮기기 싫은 것도 있어요. 하나 쓰는 건 정착하게 되죠. 네. 그죠? 그죠. 뽀디는요? 저는 그냥 유땡브 뮤직 쓰고 있는데요. 그냥 프리미엄 결제한 김에 무료로 쓰고 있어요. 근데 사실 미감이 조금 구리긴 한데 사실 음악 듣는 프로그램은 거기서 거기다 이런 마인드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토리로 올리기에는 조금 솔직하다. 저는 우리 다 다르다. 저 같은 경우엔 땡론 쓰고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근데 사실 이거는 꿀팁이긴 한데 저는 유산소 같은 거 뛸 때 무조건 볼륨이 커야지 좀 만족하거든요. 근데 다른 타사 어플들에 비해서 땡론은 EQ 증폭이 돼요. 그래서 원래 이 폰에서 낼 수 있는 소리보다 훨씬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땡론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어플로 노래 듣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콘서트에서 듣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다들 혹시 콘서트 가보신 적 있나요?
콩디요? 콩디 있죠? 콩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뽀디 먼저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실 네. 저번 주 일요일에 네. 다들 한로로 아시나요? 알죠. 로디가 좋아하는 가수. 맞아요. 그죠? 저번 주 일요일에 한로로 콘서트를 다녀왔는데요. 이게 제가 처음 가보는 콘서트였거든요. 근데 평소에 콘서트 가는 거를 그렇게 안 좋아했는데 처음 가보니까 생각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힙합 페스티벌 같은 걸 하면 한번 가보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콩디는 어때요? 저는 제일 최근이라고 하면 올해 2월에 검정치마 콘서트에 저도 스탠딩으로 다녀왔는데요. 사실 전 놀다가 살짝 깔려 죽을 뻔해가지고 다음에 또 가게 된다면 한번 자석으로 가볼까 생각도 했어요. 이것도 좀 갈리는 것 같다. 네.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저희 서라운드 예지 작가님의 또 이 사연을 좀 꿀팁을 알려드리면 콩디랑은 다르게 예지 작가님 같은 경우 밴드 공연은 무조건 스탠딩이다라고 피력을 해주셨네요. 와, 10cm 굽을 신고라도 스탠딩 가서 뛰어놀아야 한다라고 경험담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까 콩디도 검정치마 콘서트 갔다 왔다 했죠? 네. 예지 작가님도 이런 식으로 콘서트를 검정치마로 2번이나 다녀오셨다고 하네요. 우와. 근데 여기서 꿀팁은 다들 지치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들어서 펜스를 잡으면 좋다라고 꿀팁을 주셨습니다. 또 이런 공연 문화, 콘서트 문화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굿즈를 사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다면 우리 뽀디에게 질문 하나 드리면 뽀디는 굿즈 사려고 3시간 이상 줄 서는 거 이거 가능합니까? 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좀 질문을 틀어서 만약에 만약 여자친구가 있다면 이제 뽀디의 여자친구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여서 여자친구가 막 기다리자고 해요. 그러면 3시간 이상 줄 서는 거 가능합니까? 여자친구면 1박 2일까지도 와.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냥 허풍 같아요, 허풍. 자, 아무튼 그렇고 콩디는 어때요? 이렇게 3시간 이상 줄 서는 거? 저도 불가능한데요. 이게 MD가 막상 사놓으면은 또 방에 모셔놓는다고 잘 쓰지도 않아요. 효율적이다. 그래가지고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명디는요? 저도 3시간 기다리는 거는 무리인 것 같고 솔직하게 여자친구가 그렇게 기다리자 해도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차가운 남자는 어디. 근데 콘서트 하면 사실 요즘 암표 문제가 진짜 심각하잖아요. 이게 문제는 심해졌는데 법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처벌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나마 있던 게 1973년에 제정된 경범죄 처벌법인데 나루터나 경기장에서 직접 거래되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어서 지금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죠. 네, 그러니까요. 온라인으로 암표를 팔았을 때 매크로를 이용했다는 게 입증되면 국민체육진흥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걸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참 파는 사람도 잘못인데 또 사는 사람도 잘못인데 그렇다고 사는 사람들이 워낙 요즘에는 치열하니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참 뭐라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이번에 그래도 정부가 발벗고 나서는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암표 수익금의 30배를 과징금으로 하는 암표 3법을 제안했잖아요. 30배요? 네. 와. 이제 제발 제가 잡은 표로 즐겁게 콘서트장 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이제 업자들은 많이 줄어들겠죠.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1부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서라운드 청취 방법을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서라운드의 방송은 마포구와 서대문구에서는 주파수 100.7MHz, 타 지역에서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 온에어로 접속하시거나 공식 어플리케이션 CR을 다운로드하시면 청취가 가능합니다. 또한 서라운드 SNS 계정을 팔로우해 주시면 다양한 방송 이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쌀쌀 눈물 기대하며 걸친 두
세상이 좋아 어느새 어찌 보면 단순해 오늘 첫눈이 소복해 내일은 쨍쨍 내리자 어찌 보면 세상에 굳이 말하자 또 여지껏 알았잖아 이제 나를 알았잖아 혼란스러웠지 이대로 가져와도 이제 그냥 가 싫어 Can you feel yes I can Can you feel oh yes I can Can you feel yes I can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요새 문화하면 요새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지 않나요? 감이 좀 오시나요? 뭐지? 다들 K-팝 데몬 헌터스 캐데헌 보셨나요? 캐데헌. 홍디는 봤어요? 저는 보진 않았는데 제가 알바하는 빵집이랑 콜라보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OST를 아주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 듣고 있습니다. 저도 막 실제로 그걸 모든 에피소드를 보진 않았는데 요즘 그 노래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맞죠. 해외에서도 엄청 유명하다고. 그래서 오며 가며 귀로 들었던 것 같아요. 뽀디는 본 적 있어요? 저도 사실 안 봤거든요. 노래만 들었죠? 네. 맞아요. 다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캐데헌이 보진 않았지만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기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문화가 가지는 힘이 국력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파급력이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렇죠. 또 올해 외국 할로윈 파티에서 가장 유명했던 코스튬이 사자 보이즈래요. 사자 보이즈. 유명의 날에 저승사자 복장을 입는 거니까 뭔가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저희 서라운드도 이런 캐데헌처럼 우리 그룹 하나 만들면 재밌겠다. 우리 뽀디가 메인 래퍼하고 저번에 콩디 노래방 가서 보니까 너무 보컬 좋던데요. 잘하더라고요. 메인 보컬하고 제가 센터에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이 캐데헌 이후로 우리나라에 한방 관광을 오는 외국인들이 진짜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영화에 한 의원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한방 체험관 기사를 보니까 외국인들밖에 없더라고요. 이 사실 한의학이라는 게 뭔가 동양의 신비로운 학문 같은 인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영화를 통해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골든을 따라 부르는 영상들을 보면서 점점 뭔가 외국인 팬들의 발음이 정확해지고 있다는 그런 릴스를 봤거든요. 그 영원히 깨질 수 없는 그 파트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 뭔가 한국어라는 언어 자체를 알리는데도 캐데헌이 정말 큰 기여를 하는구나 싶어요. 그러면 그 부분 파트 콩디 노래 잘하니까 한 소절 여기 이게 아니야. 애드립이었어요. 가능한가요? 왜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화가 국격을 올린다는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캐데헌 이전에도 사실 국격을 올렸다는 스타들이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탄소년단이라던가 뭐 블랙핑크라던가.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알리는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방탄소년단 같은 좀 파급력이 있는 이런 케이팝 가수들은 군면제를 해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예전에 있었잖아요. 물론 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를 다녀온 걸로 아는데 다들 이런 케이팝 가수들의 군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문화로 국위선양하면 좀 군면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또 축구를 좋아하니까 이 월드컵 4강 갔을 때 저희가 사실 병역법이 그때 이렇게 따로 면제나 기준이 없었는데 특별 면제를 시켜줬거든요. 4강 갔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방탄소년단도 어떻게 보면 케이팝 산업에선 진짜 되게 익스트라 얼디너리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 정도의 국위 선양을 했으면 좀 특별 면제 같은 것도 해주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콩디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뭔가 연예계 그런 국방의 의무 관련된 논란도 되게 많았으니까 좀 사람들 원성이 자자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뭔가 너무 지금 하기에는 좀 이런 얘기 같은데 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또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결국 방탄은 군대를 가기는 갔는데 근데 아시안게임 금메달 따면 군면제 해주는데 아이돌은 왜 안 해주냐? 뭔가 이런 인식이 요즘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해외 가수들을 보면 국위선양이나 개인에 대한 대우는
크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 근데 또 얘기하다가 해외 가수 하니까 생각난 건데 저는 늘 그런 고민이 있었거든요. 아티스트 개인의 윤리적인 행적이랑 음악 그 자체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까요? 중요한 질문이다. 요즘 워낙 막 사생활 논란 있는 가수들도 많고 사건 사고들도 너무 많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 힙합을 좋아하는 뽀디가 뭔가 본인만의 가치관이 있을 것 같은데 뽀디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일단 분리하고 듣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힙합을 좋아하잖아요. 힙합이 사실 사고 뭉치들밖에 없는 장르기도 하고 근데 사실 이게 어차피 좀 범죄 중에서도 되게 심한 범죄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 경우엔 이 아티스트의 멋에 몰입을 못할 것 같아요.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런 경우엔 자연스럽게 안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진짜 반대인 게 저는 그 가수의 영향력이 미치는 게 크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심한 범죄를 오히려 힙합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막 늘어날 것 같은 느낌? 특히 사춘기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은 막 모방하려는 행위가 크잖아요. 맞죠. 저는 좀 엄격하게 제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좀 분리해서 듣는 편인 것 같기는 한데 막 너무 정도가 심하고 노래에 몰입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좀 중한 범죄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내가 이미 그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나만의 추억이 생겼다면 그래도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생활 논란 말고도 가수들한테 늘 따라다니는 게 표절십이잖아요. 그렇죠. 벚꽃 코인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정말 저작권이 엄청난 수익을 벌어다 주니까 이걸 지켜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쯤에서 그러면 저의 막관 퀴즈가 하나 있는데 사실 갑자기 뽀디가 저작권이라는 키워드를 꺼내서 제가 대본을 연습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료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 갑자기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기준으로 1위를 하고 2위를 하신 분이 있는데 뽀디가 이분이 가수가 아니라 작곡가이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가수의 노래를 만드셨을지 한번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딱 떠오르는 거 없는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론 박진영 씨가 되게 높은 순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제가 본 거는 이제 BTS의 노래를 작곡해 주시는 DNA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아나요? 네. 이런 좀 대표적인 곡들을 작곡해 주신 분이 피독이라는 분이시래요. 이분이 연간 4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2위가 방탄소년단의 RM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연간 20억 원 이상을 좀 벌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가끔 이런 기사 보면 약간 현타 오거든요. 제가 부럽네요. 평생 벌 수도 없는 돈을 1년 만에 쓸어 담는 것 같아서 슬픈데 아무튼 이제 뭐 또 캐럴들이 또 돈을 쓸어가는 계절이 되잖아요. 문제는 표절이랑 샘플링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요즘 유명 아이돌 노래들 중에서도 원래 곡을 샘플링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또 막 프리소스로 돌아다니는 음원들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음악 무식론자로서 표절이랑 샘플링은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들 혹시 좀 생각 있나요? 제가 그러면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사실 요새 힙합은 샘플링이 약간 대세예요. 옛날의 명곡들이나 사운드를 갖고 와서 의도적으로 샘플링을 하는 건데 그건 이제 원작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샘플링은. 근데 표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법원 시비까지 갔다 이런 기사 보신 적 있죠? 네네네. 그런 것처럼 아직은 기준이 좀 애매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표절은 법적으로 좀 걸릴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죠. 그럼 샘플링은 그 가수한테 돈을 드리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뽀디가 정답을 딱 얘기해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패스해주세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이 문화생활 얘기를 하다 보면 지금까지 음악 얘기도 하고 좀 힙합 얘기도 해보고 다양한 얘기들을 해봤는데 영화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죠. 우리 두 DJ들은 영화 좀 자주 보는 편인지 한번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뽀디 힙합 말고 영화에도 좀 관심이 있나요? 제가 사실 두 번째로 큰 취미가 영화 보기입니다. 야, 오늘 완전 뽀디의 날이다. 그래서 혼자 영화관을 자주 가기도 하고 집에서 보거나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콩디는 좀 보는 편이에요?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친구 중에 시네필 같은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제안을 받아서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막 엄청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친구들이나 막 스몰 토크 할 때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물어보면 막 어벤져스 이런 거 얘기하면 좀 너무 뻔하고 아. 예술적이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쵸. 사람이. 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떤 깊이 있는 영화를 추천하는 척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우리 두 DJ들이 좀 본인들의 최애 영화를 추천해주면 제가 레퍼런스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콩디는 좀 좋아하는 영화 있나요? 최애 영화. 또 이런 질문 하실 줄 알고 저는 항상 준비를 아, 해다니는 다 오. 똑같네요. 네, 저는 인생 영화라고 할 만한 영화는 팀버튼 감독의 가위손이라는 영화인데요. 또 오. 특히 요즘같이 겨울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보기 좋으니까 다들 한번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뽀디는 좋아하는 영화 있어요? 저도 사실 콩디처럼 좀 준비를 하고 다니려고 야, 다들 하는데 계획적이다. 혹시 제가 사용하는 앱 중에 영화 별점을 매긴 앱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영화를 다 별점을 매겼을 때 5점 만점을 준 영화가 딱 6개 있어요. 와. 근데 이제 그 중에 토이스토리 3 이런 것도 있는데 오, 그거를 진짜요? 말하면 뭔가 다들 비웃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새는 최근에 본 영화인데 네. 하나 그리고 둘이라는 영화거든요. 어. 에드워드 양이라는 대만 감독의 영화인데 최근에 보고 상당히 감명 깊어서 최애 영화가 됐습니다. 이야. 오. 뭔가 이렇게 평점을 직접 매기는 사람이 영화를 추천하니까 되게 신뢰가 간다, 그쵸? 재미없으면 뽀디가 책임지는 걸로. 그러면 또 최애 영화를 얘기했으니까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각자가 생각하는 이건 진짜 영화값이 혹은 시간이 아까웠다는 최악의 영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 아나요? 아, 네. 네. 알죠? 그게 주인공이 꽤 유명했던 배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게 부활하기를 반복하는 느낌의 줄거리의 영화에서 똑같은 씬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촬영비도 별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되게 왜 보러 갔지라는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콩디는 좀 본인의 최악의 영화 있었을까요? 저는 1년 동안 지금 악플을 달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와, 무섭다.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영화였는데 제가 돈이 아까워서 영화관에서는 절대 안 자거든요. 네. 근데 이날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공감이 잘 안 돼가지고 저도 모르게 졸았는데 나오는 길에 너무 허무해서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 영화 저는 안 봤는데 뽀디는 본 적 있어요? 전 봤습니다, 이 영화를. 오, 어땠어요? 근데 저도 명작이라고 느끼진 않았는데 이 정도로 악플을 달 정도의 영화인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내가 봤을 때 그날 콩디가 좀 피곤했나 봐요. 그죠? 그랬던 것 피곤하면 같아요. 영화 보기도 싫어지니까. 그러면 우리 또 평점을 잘 주는 우리 뽀디는 그럼 막 0점이나 1점 준 영화들도 있어요? 제가 제일 낮게 준 영화가 1.5점짜리 하나 있습니다. 이야, 1.5점. 그거 한번 소개해 주시죠. 다들 캐츠라는 뮤지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오, 알아요, 알아요. 그게 2019년에 영화로 실사화가 된 적이 있는데 아. 그 극장에서 보러 갔다가 와 진짜 이 정도면은 이 돈으로는 진짜 차라리 기부를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재미없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저는 보통 뮤지컬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노래가 빵빵하고 그 노래 퀄리티가 좋잖아요. 그게 별로였어요? 그냥 약간 영화가 총체적 난국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부터 배우까지. 와,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두 DJ들의 뭔가 영화 취향을 좀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얼마 전에 개봉한 독립영화 세계의 주인이란 영화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아니요. 이 영화가 무려 10만 관객을 넘기면서 주목을 받았었죠. 근데 사실 진짜 신기한 건 이 영화의 감독님인 윤가은 감독님이 서강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게다가 사학과 출신인 걸로도 아는데 와. 명디 직속 선배인데요. 갑자기 사학과 뻥 차는데요. 한 번도 차본 적 없었는데. 근데 이게 기준을 딱 따졌을 때 독립영화가 10만을 넘긴 건 상업영화로 치면 1000만을 넘긴 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독립영화 성공의 기준은 관객 10,000명을 넘기는 건데 와 10만을 넘긴 건 정말 서강대 사학과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대본을 보니까 콩디가 세계의 주인이라는 영화를 방금 개봉했던 영화를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어요 좀? 저도 이제 선배님이라는 거를 알고 되게 기대를 하면서 갔었는데 네. 되게 또 전작인 우리들이란 영화 되게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전 좀 감동은 덜했는데
소재 자체가 되게 뭔가 사람들이 쉽게 건드리지 않는 그런 주제를 풀어난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오, 뭔가 홍대는 독립영화 그래도 좀 가끔 보는 편인가 보네요. 꽤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오, 그럼 또 영화 좋아하는 우리 뽀디는 독립영화 본 거 있나요? 저는 최근에 그 한국 감독 중에 최초로 칸 영화제 대학생 단편 영화 부분에서 대상을 받은 영화가 있었거든요. 와. 첫 여름이라는 영화인데 37분짜리 단편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극장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와, 어때요? 칸 영화제에 받을 정도의 좀 좋았던 영화인가요? 정말 받을만 했다고 생각이 들 만큼 오.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독립영화나 상업영화는 좀 이런 예산적인 차이 때문인가 좀 촬영 기법이나 좀 느낌들도 좀 다르지 않아요? 그죠? 다르죠. 좀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두 분은 독립영화관을 직접 좀 찾아가서 보는 편인가요? 뽀디는 좀 서울에 있는 데를 좀 가는 편인지. 저는 오히려 영화를 본다고 하면 네. 독립영화관을 먼저 찾아봐요. 와. 왜냐면 되게 쾌적하기도 하고 되게 극장의 어떤 자리든 스크린이 잘 보이게 구성되어 있기도 해서 웬만하면 독립영화관에 먼저 가려고 합니다. 콩디는 혹시 가보셨나요? 저도 이 세계의 주인이란 영화를 독립영화관에서 봤는데요. 저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가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제가 찾아보니까 또 저희 청취자분들이 대부분 마포구 사시잖아요. 마포구에도 대표적인 독립영화관이라는 인디스페이스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한국 최초의 독립영화 전용관이었는데 현재는 홍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그 롯데시네마 홍대 입구점 8층에 위치해 있으니까 또 청취자분들 기회가 되신다면 이 독립영화 보러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에게 좀 더 깊이 있는 질문 하나 드리자면 독립영화와 상업영화 이거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각자가 생각했을 때의 차이 우리 뽀디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볼 때는 자본의 규모가 차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 상업 영화는 정말 배급사의 투자랑 크게 자본이 규모가 엄청 큰 걸로 알고 있고 그죠. 독립 영화는 좀 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독립영화와 상업영화는 자본 또 제작 의도, 상영 방식에서 주요하게 구분된다고 합니다. 그 상업영화는 대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흥행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또 유명 배우와 스타일에 의존하는 반면 독립영화는 창작자의 예술적 의도를 우선해서 소규모 예산 또 비상업적 자금 혹은 독립영화제 상영을 목표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희 이제 영화랑 음악 얘기 되게 신나게 하다 보니까 벌써 또 1부를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벌써요? 네, 빠르게 음악 듣고 돌아와서 2부에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e to be on that screen and live inside each scene. Without a nickel to my name, hopped a bus, here I came. I could be brave or just insane. We'll have to see. 'Cause maybe in that sleepy town, he'll sit one day, the lights are down, he'll see my face and think how he used to know me. Climb these hills, I'm reaching for the heights and chasing all the lights that shine. Lights that shine, they let you down. You'll get up off the ground. The morning rolls around and it's another day of sun. I hear 'em every day, the rhythms in the canyons that'll never fade away, the ballads in the barrooms left by those who came before. They say we gotta want it more, so I bang on every door. And even when the answer's no, when my money is running low, the dusty mic and neon glow are all I need. And someday as I sing the song, a small town kid will come along. That'll be the thing to push him on and go. Climb these hills, I'm reaching for the heights and chasing all the lights that shine. Lights that shine, they let you down. It's another day, you'll get
음악 듣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1부에서 하던 영화 얘기 마저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또 유땡부에 보면 영화 줄거리부터 결말까지 요약해주는 컨텐츠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너무 좋아요. 요즘같이 쇼폼 도파민이 막 대세인 상황에서 저는 요즘에 긴 글이 아니라 긴 영상만 해도 못 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원하는 것만 쏙쏙 하이라이트만 뽑아주는 게 전 정말 최고의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맞은편에 있는 뽀디가 굉장히 웃고 있거든요. 우리 뽀디는 어떻게 생각해요? 전 진짜 너무 싫습니다. 아, 진짜요? 진짜. 이게 드라마 같은 경우엔 막 16편 막 이런 식이면 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화는 사실 그렇게 길지도 않고 사실 영화는 줄거리만 안다고 다가 아니잖아요. 장면 하나하나의 어떤 미장센도 진짜 중요한데 사실 슬픕니다. 저는 그런 걸 좋아한다는 마음을. 근데 뽀디는 전공 수업이 75분 듣잖아요. 네. 안 힘들어요? 저는 늘 힘들죠. 75분은. 그럼 영어 보는 건 괜찮아요? 네, 영화는 75분보다 긴데? 영화는 또 즐거우니까. 수업은 신기하다. 불행하니까. 교수님들이 이 방송을 안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홍디는 어때요? 저는 되게 시간이 없는 그런 고등학교 때는 되게 애용했던 것 같은데 또 시간이 많아졌더니 자연스럽게 좀 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두 분은 좀 의견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게 코로나 때부터 확 떠오른 콘텐츠 같은데 영화나 드라마를 가볍게 즐기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크게 하나 바뀐 게 있죠. 바로 OTT 구독이 대폭 증가하면서 또 영화관을 잘 안 가는 시대가 됐잖아요. 여러분은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우리 콩디 먼저 좀 날카롭게 분석해 볼 수 있나요? 저는 좀 단순하지만 뭐니 해도 영화값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되게 요새 영화 티켓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한 15,000원 정도고 또 막 간식 같은 거 이제 사다 보면은 이제 한 2시간에 되게 많은 돈을 태우게 되는데 그만큼의 돌아오는 게 없으면 그쵸. 또 이게 아쉽게 되잖아요. 그렇죠. 요즘처럼 이렇게 내가 이득을 보는가 손해를 보는가 많이 따지게 되잖아요. 근데 영화값에 심지어 간식값도 비싸. 근데 집에서 보면 월에 얼마 내고 원하는 거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차이가 그렇죠. 좀 큰 것 같아요. 뽀디는요? 사실 영화값이 문제다라는 게 좀 주류의 의견이잖아요. 그렇죠, 요새. 그렇죠. 근데 저는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오. 전 오히려 영화값이 오른 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사실 저한테 해당하는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요새 물가가 너무 올랐잖아요. 그렇죠. 영화가 1시간, 2시간 해서 한 14,000원 정도 하잖아요. 비싸면. 맞아요. 그럼 1시간에 7,000원 꼴인 건데 사실 밖에서 어떤 콘텐츠를 즐겨도 카페만 가도 네. 돈이 너무 숨쉬듯이 나가는 시대인데 맞아요. 영화값이 문제라기보단 저는 오히려 진짜 재밌는 영화 콘텐츠들이 요새 안 나온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까 영화 요약이랑 관련해서 진짜 쇼폼만 보는 시대다 보니까 이 긴 영화를 보려고 영화관에 잘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뭔 느낌인지 알겠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들의 좀 인식도 좀 변화하고 있고 또 지금 뽀디가 얘기한 대로 퀄리티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잘 캐치를 못하기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OTT 구독을 그러면 다들 좀 콩디 같은 경우에는 하는 편인가요? 저희는 저희 가족 다 같이 지금 땡플릭스 구독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은 게 또 여기서만 만들어지는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트렌드 따라가기 좋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확실히 요즘 구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저 같은 경우에도 그거 꼭 보고 있고 그건 꼭 구독하고 있고 또 땡빙이라고 해야 되나? 뭔지 알죠? 그게 한국 프로그램이 진짜 많아서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한국 예능 진짜 많이 보시거든요. 뭐 최강야구라든지 무쇠소녀단이라든지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늘 저한테 하는 말이 명디 그거 구독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저희 아버지가 유일하게 저를 칭찬해줄 때가 그때입니다. 뽀디는 구독하는 거 있어요? 저는 땡플릭스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요즘에 보고 있는 콘텐츠가 있나요? 저는 사실 영화를 보면은 그냥 영화관에 가서 보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OTT는 생각보다 구독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서 보는 게 좋아서. 네. 그리고 확실히 요새 OTT랑 비슷한 맥락으로 전자책도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건지 뭔가 책 읽는 사람, 진짜 종이책 읽는 사람도 보기 드물지 않아요? 진짜. 맞아요. 저는 통학하면서 매일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가끔가다 이제 한두 명 책 들고 있는 사람 보면 뭔가 반갑기도 하고 또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은 뭔가 쇼폼 같은 게 유행해서 그런가 긴 호흡으로 읽거나 보는 게 좀 저희들한테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좋아하는 책이 하나씩은 있을 것 같은데 뽀디가 좋아하는 책 하나 선정해 줄 수 있나요? 저는 단연코 알베르 까미 작가의 이방인이란 소설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게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실존주의를 좀 다루는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삶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고요.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는데 사실 실제로 이 책을 읽고 좀 진로 설계나 이런 걸 바꾸기도 했습니다. 우와, 신기하다. 읽어볼 만한가요? 좀 철학적인 내용인가요? 네, 한번 꼭 읽어보시길 오. 추천드립니다. 콩디는 있어요? 저는 좀 라이트한 느낌이긴 한데 안도현 작가님의 연어라는 책을 진짜 좋아해요. 이게 연어의 회기를 소재로 해서 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설인데 나이가 들수록 뭔가 되게 저한테 와닿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명디는요? 저는 옛날에 엄청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었는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왜 기억에 남냐면 제가 감수성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때 어떤 주인공의 친구였는지 어떤 아저씨가 죽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혼자 읽다가 집에서 펑펑 울어버린 거예요. 엄마랑 여동생이 있는 데서.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나는 그런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책을 좀 자주 읽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저희가 크고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진짜 이 스마트폰 하나에 좀 의존하는 시대가 돼가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책은 꼭 읽어봐야겠어요. 라임 오렌지 나무도 꼭 읽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또 대형 서점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독립서점은 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 진짜요? 네, 요즘은 작은 동네 책방이나 아니면 독립 출판물 파는 곳들이 SNS에 엄청 많이 뜨더라고요. 또 특히 주인 취향이 그대로 진열된 책들과 인테리어가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도 좀 본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의 독립서점은 단순히 책 파는 곳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약간 문화 콘텐츠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전시를 열기도 하고 또 작가랑 만남을 한다거나 굿즈도 팔고. 그쵸. 거기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책을 정보보다는 감정과 감성으로 소비하는 거죠. 나랑 잘 맞는 책 한 권 찾아가면서 공간에서 영감도 얻고. 오, 맞아요. 예쁜 독립서점들이 더 많이 생기고 또 바이럴 돼서 책 읽는 습관이 유행처럼 번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어릴 때는 그 종이책 한 권 다 읽었을 때 오는 뭔가 그 잔잔한 성취감. 어릴 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저도 완전 인정합니다. 이 끝까지 책 읽고 딱 책 덮었을 때 오는 그 여운이 있잖아요. 여운이 있죠. 여운이 있죠. 그거는 아직 어떤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도 못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결국 책을 읽는다는 건 속도를 늦추고 또 생각할 여백을 가지는 시간이니까 특히나 요즘같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습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책뿐만 아니라 은근히 요즘 느림의 공간을 찾는 문화도 수요가 많은 것 같은데 그중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 전시 보는 문화 같거든요. 맞아요. 뭔가 예전엔 좀 어렵고 부담스러웠던 미술관이 요즘은 그냥 카페 가듯이 마음 가볍게 들릴 수 있는 곳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각자 전시회 같은 데 가본 경험 있으신가요? 콩디는 가보셨나요? 저는 되게 최근에 친구들 따라서 국현미 몇 번 가봤는데 제가 아직 현대 미술을 이해할 만큼 좀 교양이 안 따라줘서 그런가 그냥 앞에서 친구들이랑 이 의미에 대해서 좀 떠드는 게 더 재밌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셔서 가끔 가는데 사실 가족들이 막 집중해서 보고 그러지는 않아서 근데 겨울에 해외여행으로 프라하를 갔는데 미술관에서 에곤슐레 작품을 해석해서 가이드분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좀 설명을 좀 들어야 와닿더라고요. 혼자서는 좀 무리다. 저도 사실 전시회를 찾아서 가는 편은 아니고 그냥 친구나 가족들 따라가는데 사실 큰 감흥을 못 느끼긴 합니다. 근데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진짜 멋진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확실히 압도되는 그림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럼 다들 요즘 현대 미술 보면 어떤 생각 드시나요? 현대 미술. 근데 저는 현대 미술을 보면 늘 발상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신선하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읽은 건데 이 외계인이 있어도 문화랑 예술이 가장 발달한 종족이 인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현대 미술이 약간 그런 인간의 창의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현대 미술 전 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논란의 과정들조차도 다 이 예술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또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이었던 작품이
뱅크시의 소녀와 풍선이잖아요. 그렇죠. 이 경매장에서 작품이 낙찰되자마자 파쇄기가 작동해서 갈려버린 사건인데 다들 아시나요? 다시 들어도 웃기다. 진짜 그 장면 실시간으로 본 사람들은 엄청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작품이 갈리는 순간까지가 작품이었다는 거잖아요. 진짜 그 장면 자체가 퍼포먼스고 또 그로 인해 작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게 진짜 아이러니하다. 예술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예술은 다 이해 못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작품을 보고 조금의 흔들림이라도 있었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한 감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콩디 말에 공감합니다. 저희 너무 신나게 얘기했는지 벌써 1부에 2부까지 끝나고 클로징으로 넘어가야 할 시간인데요. 얼른 노래 듣고 와서 마무리 지어볼까요? 좋습니다. 검은 눈동자에 사각지대를 찾으러 가자. 여름 코코아 겨울 수박도 혼나지 않는 파라다이스. 앞서가는 너의 머리가 두 볼을 간지럽힐 땐 나의 내일이 뛰어오네.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저 너머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단다. 평생 과영면에 차이를 너는 알고 있니? 멍든 발목을 꺾으려 해도 망설임 없이 태어나는군.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저 너머에 우리는 결코 우리가 될 수 없단다. 난 널 버리지 않아. 너도 같은 생각이지. 난 우리를 영영 잃지 않아. 너도 영영 그럴 거지. 오늘 서라운드는 참 다양한 문화를 이야기했네요. 음악, 영화, 책, 전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동아리, 서라운드라는 공간의 문화까지. 먼저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K-팝과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누군가에겐 플레이리스트 속 한 곡, 누군가에겐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가 우리 각자의 경험에는 어떻게 존재하는지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이어서 책 읽는 문화, 예전보다 종이책을 덜 읽는 시대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과 경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독립서점이나 전자책 같은 새로운 형태의 독서도 또 하나의 문화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전시와 미술관, 현대미술의 이해 못해도 괜찮은 매력까지 각자의 색다른 경험을 주고받으니까 말도 많고 생각도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처음으로 DJ들 각자 생각이나 경험으로 토론 나누는 시간을 많이 가져봤는데 좀 어떠셨나요, 다들? 저는 오늘 처음 DJ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썼던 대본을 아, 그쵸. 읽는 게 좀 재밌기도 했고 어, 평소에 좋아하는 문화생활 얘기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제 개인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또 두 DJ들의 문화 관련된 얘기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저 방송 오기 전에 걱정 많이 했거든요. 포맷을 저희가 좀 바꿔보자라고 하면서 애드립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잘, 또 오늘 스페셜 DJ인 뽀디가 너무 잘 적응하고 너무 잘 진행을 해줘서 정말 몇 안 되는 뜻깊은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는 오늘도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음 방송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 나를 그냥 짓밟고 가 괜찮아 돌아보지 마 내가 아파봤자 너만 하겠니 이제 나를 헤아려봐 날 위해